자, 그 22쪽이고 중개 다시 갑니다. 중개. 자, 중개를 하면 중개는 알선 소개하는 거죠. 알선 소개. 자, 중개를 하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줄이면 법정이죠. 법이 정한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자, 채권계약 3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그 밖에 바로 물건이야. 물건의 덕은 취득을 줄인 말이죠. 취득, 상실, 변경하는 행위 같은 말, 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알선, 소개, 주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이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요걸 같은 말로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래. 법이 정한 중개대상물. 법이 정한 중개대상물. 여기 이제 5가지. 이럴 때 우리가 토지, 건물, 토건, 입광공, 이럴 때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민법 시간에 배웠죠? 광업재단, 공장재단, 토건, 입광공, 이걸 중개대상물이라 그래요. 자, 그 동그라미 1번에 중개대상물에 해당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3조에 규정된, 자, 읽어보죠. 중개대상물은 5개, 토지의 토,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의 건, 임목법에 따른 임목의 입, 공장재단의 공, 광업재단의 광, 토건, 입광공, 요 5가지입니다. 토건, 입광공, 요 5가지만 중개대상물입니다. 토건, 입광공을 중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한거는 2번. 거래 당사자 간은 매매라면 매매와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거래 당사자 간, 자, 채권계약 3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그 밖에 권리는 물건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중개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법률행위 줄거세요. 법률행위는 중개할 수 있죠. 자, 법률행위 같은 말 계약이죠. 자, 법률행위는 자, 중개합니다. 계약. 근데 법률행위 반대말, 법률의 규정은 계약이 아니잖아요. 법정.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자, 법률행위만 중개대상물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법률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그 밖에 권리가 물건이죠. 물건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계약이야. 계약이 민법상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법률행위는 채권계약이 3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가 매매, 교환, 임대차계약이잖아. 그리고 물건, 자, 물건은, 자, 조심할게. 우리 물건의 종류 8개였잖아. 점유권. 그러니까 점유권은, 이거는 계약을 아니니까 중개를 못해요. 점유권 손에 딱 쥐면 점유잖아.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계약. 이건 계약이니까 중개할 수 있고. 다음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다음 유치권도 딱 점유할 때 성립하니까 중개를 못합니다. 이거는 법률 규정이죠. 다음 저당권 계약, 저당권은 중개하죠. 다음 질권은 객체가 동산이니까 안 돼요. 부동산이 아니죠. 그럼 결국은 물건은 채권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을 중개하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법률행위 3번째 줄이죠. 자, 4번째 줄이네요. 이러한 법률행위, 자,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다음에 지상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지역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등등등이다.
그러니까 소유권 계약, 지상권 계약, 지역권 계약, 전세권 계약, 저당권 계약이 바로 법률 행위입니다. 자, 이번에 법률의 규정은 X입니다. X. 법률 규정, 상속, 판결, 경매 이런 건 X입니다. 중개를 못해요. 법률 규정은. 자, 오른쪽 양가로 3번 알선으로 옵니다. 알선은 바로 같은 말이 알선, 소개, 주선, 소개, 주선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소개, 중개, 해당이죠. 이형이 빠졌네요. 중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3조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행위 즉 계약하는 것을 알선, 소개해야 됩니다. 알선이라는 것은 알선, 소개, 각종 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 주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개한다, 주선한다. 그 동그라미 이번에 분양 대행은 X입니다. 분양 대행은 소개가 아니라 대신해 주려니까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다. 대행은 중개가 아닙니다. 자, 밑에 이제 판례 보기에서 쌍방 의뢰, 심표, 일방 의뢰 다 중개에 해당합니다. 자, 예컨대 이제 A가 개공이야.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개공입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우리 집 좀 팔아달라라고 의뢰하죠. 자, 의뢰. 이게 바로 위임입니다. 또 우리 집 좀 사달라고 매수해달라고 의뢰하죠. 그래, 한쪽만 자 중개하는 것도 중개고 쌍방 다 중개하는 것도 중개입니다. 일방 의뢰, 쌍방 의뢰 다 중개에 해당합니다. 자, 포함한다. 읽어보죠. 판례. 중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출해서 개공이 거래 쌍방 당사자 갑을로부터 중개 의뢰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즉 쌍방 의뢰뿐만 아니라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기타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계약을 알선 중개하는 것도 포함된다. 판례죠. 논문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쌍방 의뢰든 일방 의뢰든 다 중개에 해당합니다. 자, 밑에 참고 학습은 보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참고 학습에 중개의 종류 X 보지 마세요. 자, 이번에 이제 중개업자 동그라미 업. 자, 업. 항상 용어 정리할 때 중개 글자 2개. 중개는 알선, 소개, 주선하는 거죠. 그 다음 중개업. 글자 한 개 차이입니다. 중개업. 업은 영업을 줄이면 업은 반드시 자 보수를 받고, 자 중개는 보수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요. 업은 보수를 받고, 이게 당연히 영업이니까 영리 목적이죠. 영리 목적으로 보수받고 계속적 반복적입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 갑니다. 이 중개업, 업자 동그라미. 자, 그 밑에 줄 긋고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또 줄거 의뢰에 의하여 동그라미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받고 의뢰에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업이니까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줄거세요. 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해야만 중개업 할 수 있어요. 개설 등록 안 하면 처벌받아. 만약 죽어나가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 하게 되면, 자, 안동시청에 가서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옆에 적죠? 3학년 3반이에요. 3-3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 3-3 3학년 3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특히 이제 중개업은 무등록 중개업자를 처벌하느냐 못하느냐가 시험 범위예요. 자, 중개업은 등록한 사람은 해야 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사망에서 한만 처벌 대상이에요. 자, 가보죠. 양가로 1번에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야 돼. 의뢰를 받아야 중개업을 합니다. 자, 의뢰 같으면 위임이죠. 위임을 받아야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의뢰 받아야 된다. 자, 양가로 2번 가장 중요한 말,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돼.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한 경우만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행위를 계속 반복해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2번 중요 표시 동그라미 2번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단지 보수받을 그 동그라미 약속만 하거나 약속 아직 안 받았죠? 중개업이 아니에요.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보수받을 것을 약속하는데 그친 경우는 보수 아직 안 받았죠?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옆에 적으세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럼 오른쪽 판례 보기에서 그 첫 번째 줄것을 암기가 돼야 돼요. 자,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위법조에 정한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짧게 얘기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을 약속만 한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렇게 짧게 정리합니다. 자,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양거는 3번. 자, 그렇게 조심하고 중개는 아까 했고요. 중개. 그 다음 4번에 업, 중개표시 업은 자, 업으로 한다는 것은 자, 줄었죠? 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활동하는 걸 업이라 그래. 계속 반복. 영리 목적. 자, 동그라미 1번. 영리 목적이 되어야 중개업입니다. 영리 목적. 비영리는 중개업이 아닙니다. 영리 목적. 그래서 보수받아야 돼요. 다음 페이지 2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돼. 불특정 다수인.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계속적 반복성이 가장 중요해요. 계속적 반복적 성향으로 중개해야만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계속적 반복적. 자, 밑에 판례 보기 보세요. 판례 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연히 전세 한 건 한 것은 딱 한 건이죠. 반복이 아니잖아요. 중개업이 아니다. 결국 옆에 적으세요. 처벌되지 않는다 이거죠. 딱 한 번 전세 체결해주고 돈 받아도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음 밑에 판례 보기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더하기 저당권 설정 계약, 이것도 중개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겁니다. 항상 중개업은 종된 중개업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종속된 중개업도. 그 판례가 뭐냐면 사채업자가 돈 빌려주는 게 소비대차죠. 사채업자가 소비대차 계약을 하면서 다음에 저당권 설정을 같이 해줬어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된다는 겁니다. 소비대차가 주된 계약이고 저당권 설정은 종된 행위지만 중개업자로 처벌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자, 한번 보죠. 판례 보면 부동산 중개업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는 당연히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 지금은 보수로 바뀌었어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을 업을 하는 경우에도 법 2조 2호에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자, 그 행위가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즉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저당권 설정을 중개해줬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된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워낙 자주 출제하고. 다음 맨 밑에 판례 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부수해서 중개해도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자, 부동산 컨설팅업 하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된다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판례 보죠.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부동산 중개업법 2조 2호 소정에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할 것이다. 즉 중개업에 해당한다. 짧게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거기에 종대에 부수하여 중개하는 것도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해서 사망인산반 처벌받는다. 세 가지 잘 기억합니다. 우연히 전세, 임대차 한 건 한 것은 계속성이 없으니까 중개업이 아니다. 두 번째 판례, 사채업자가 금전소비대차 계약하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중개하는 것도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해서 사망인산반 처벌받습니다. 마지막,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자격증도 없으면서 자 중개하는 것도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해서 사망인산반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중개는 자 의뢰를 받고 자 알선 소개하는 겁니다. 중개업은 반드시 의뢰받고 보수를 받고서 계속적 반복성을 해야 중개업입니다. 다음 사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다음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소속은 자 개공에 소속되어 즉 취직해서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자, 가로리고 조심.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포함한다. 그 다음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자격증이 없는 자로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 관련된 보조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에서 꼭 한두 문제 나와요. 자, 그 다음 31조입니다. 중개 대상물 제4절 보세요. 매년 한 문제 나왔잖아요. 거꾸로 34회, 33회, 32회, 31회, 30회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걸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 그래. 법이 딱 정해놓은 중개 대상물. 줄여서 그냥 중개 대상물. 자, 우리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만 중개 대상물입니다. 자, 우리 민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부동산은 토지 및 거정착물이잖아. 토지하고 거정착물. 뭐 정착물의 대표가 건물이었잖아요. 그죠? 건물. 그리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 다음에 입광공,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토건 입광공, 자, 이거 배울 거예요. 자, 1번에 법정중개상물 5개입니다. 1. 토지의 토. 2.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묶으세요. 이게 민법상 부동산이죠. 그 다음 3, 4, 5는 광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입니다. 임목부에 따른 임목. 4번에 광업재단 및 공장재단 재단부에 광업재단의 광. 5번에 공장재단의 공.
토건 입광공, 토건 입광공. 잘 기억해야 됩니다. 토건 입광공.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하나씩. 자, 이건 토지 가죠. 자, 토지. 우리 토지는 단위가 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1필. 전부 민법이에요. 중개사법은 50%가 민법입니다. 민법을 확실히 해야 돼, 이제. 일단, 민법은 복습을 확실하게 하고, 중개사법은 일단 수업만 들으세요. 복습할 생각하지 말고, 민법만 복습하세요. 토지는 1필지를 중개를 해야죠. 1필지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근데 예외적으로 1필지 일부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일부도 중개할 수 있겠죠.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이거 다 배웠잖아요. 일부에 할 수 있는 게 용익권이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용익채권인 임차권도 가능하죠. 이건 이제 일부에 중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할 수 있으니까. 자,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농지든 임야든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필지 토지야,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일부가, 자, 줄고 나가죠. 일부가 분필되기 전이더라도 용익권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할 수 있어. 또 용익채권인 임차권 설정 계약은 객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네 가지는 1필 토지 일부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된다. 2번 조심. 그러나 안 되는 거. 그러나 원칙적으로 분필하기 전 1필 토지 일부에는 매매계약 안 되죠. 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매매계약이나 전세권 설정계약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이건 전문 민법에 시험 나왔죠. 1필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1필 토지 일부의 매매계약이나 저당권 설정계약은 중개대상이 될 수가 없다. 다음 2번 대토권 X 하세요. 대토권은 중개대상이 아닙니다. 자, 대토권은 자, 주택이 철거될 경우 뭐 택지 개발지구 내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어느 땅인지 딱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개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특정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대토권, 그 옆에 보세요. 적어보세요. 토지는 대토권이라고 이주자 택지, 그 다음에 건물은 입주권이라 그래. 요거는 특정이 안 됐으니까 어느 부분인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개할 수가 없어요. 대토권, 입주권은 특정된 토지, 특정된 건물이 아니므로 중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죠. 대토권, 입주권. 다음 3번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자, 건물은 민법상 건물음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줄 긋죠. 민법상 건물. 우리 중개대상물인 건물이라는 것은 민법상 건물입니다. 민법상 건물은 요건이 3개였잖아. 우리 뭐였죠? 네, 지붕과 기둥과 주벽이었잖아. 그 3가지만 갖추면 건물로 중개할 수 있어요. 그 밑에 줄 거 보죠. 지붕과 기둥과 그리고 주벽을 갖춰야 됩니다. 요 3가지를 갖추어야 중개할 수 있는 건축물이에요. 요거는 공법인 건축법상 건축물하고 달라요.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또는이야 엔드가 아니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가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건축법상 건물은 지붕과 기둥과 엔드가 아니고 또는 주변만 있으면 돼. 그게 건축법상 건물이고 민법상 건물 3가지 다 갖춰야 돼요. 민법상 건물이 바로 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이고 등기법에 등기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2번 세차장 구조물 X야. 자, 세차장 구조물 우리 뭐가 없죠? 세차할 때 보면 주벽이 없잖아. 그래서 건물이 아니에요. 그 부동산 아니니까 X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X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판례 보기 보세요.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결론만 기억하고 내가 못 외웠다 그러면 밑에 한번 읽어봐야 돼. 왜? 세차장 구조물은 부동산이 아니야. 동산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 등을 사용하여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의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있죠. 그 상부에 철골 트러스트 또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은 덮었어요. 그러니까 기둥과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다는 거야. 덮었으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에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된 구조물이라도로서 줄거져요.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거야. 주된 벽이 없으니까 건물이 아니야. 중개를 못해요.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는 토지의 정착물이라 볼 수가 없다. 즉 건물이 아니다. 고로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거야. 동산. 자, 중요한 것도 미등기 건물, 심표 무가 건물, 이건 O입니다. 미등기 건물이나 무가 건물도 독립된 소유권이라고 그랬잖아. 중개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건물이나 무가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다. 자, 그럼 밑에 바로 줄긋고 중개 대상물은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토지의 정착물로 3가지 기둥과 지붕과 그리고 주벽을 갖추고 있으면 뺀다. 고로 미등기 건물이나 무가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4번에 건물의 일부도 가능한겨. 자, 간다. 죽었죠. 우리 전문적 활약을 다 배운 거예요. 그 집합 건물의 일부 예컨대 501호도 이게 구분소유권이죠. 501호도 매매 계약이나 전세권 계약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고로 중개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구분소유권 501호 전세권 설정 계약할 수 있다. 또 나아가 건물의 일부로 방 한 칸도 전세권이나 임차권 객체되죠. 전세권의 계약 대상이 되므로 중개상물이 됩니다. 자, 5번 아파트 분양권도 가능해요. 아파트 분양권도 몇 호가 돼? 101동 501호 분양권 있잖아요. 장차 건물로 됩니다. 읽어보죠. 공인중개사법 3조 2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인, 자, 죽었죠? 건물에는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도 포함된다.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이 바로 아파트 분양권이에요. 된다. 고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 101동 501호에 대하여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사람을 피분양자라 그래. 분양받은 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 501호가 완성되기 전이더라도 501호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 중개에 해당한다 이거죠. 501호 특정 동호수가 특정되었으니까 분양권은 중개 대상이 돼요. 장차 건물이죠. 근데 6번에 입주권 X입니다. 철거미는 그냥 치워버리고 입주권도 동호수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중개를 못해요. 자, 한번 읽어보죠. 특정 아파트 동호수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자, 죽었죠.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일에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동호수가 확정 안 됐으니까 입주권은 X입니다. 아까
토지는 배토권이라고 그랬죠. 배토권. 건물은 입주권은 특정이 안 됐으니까 중개를 못해요.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은 특정됐으니까 중개 대상물입니다. 구별 잘 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죠. 자, 양가리 번에 토지의 정착물이야. 토지의 정착물의 대표로서 자, 그 동그라미 1번에 토지의 구성부는 X입니다. 토지의 구성부는 토지지 독립부동산이 아니야.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되어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겁니다. 이거는 토지가 중개대상물이지 구성부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예컨대 토지 위에 식재된 나무, 수목이죠. 토지의 구성부분, 담장, 암석, 토지 포장 부분 등은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죠. 독립부동산이 아니므로 중개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번 조심.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부동산, 그 대표적인 애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임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자, 4번에 양가로 3번 토지의 정착물이 아닌 것, 즉 동산이라는 거. 동산 딱 동산 아니죠. 당연히 가시계 수목은 임시로 심은 수목은 동산에 뽑힌단 말이에요. 뽑으면 이미 동산이야. 또 아까 했던 세차장 구조물도 동산이니까 중개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에 보인 건물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 다음에 임목 갑니다. 4번 임목에 관한 법률의 임목. 이것도 민법 시간에 배웠죠. 임목. 자, 양가리 임목 등기하러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모든 수종에서 자, 읽어보죠. 임목이란 토지에 딱 부착된 나무의 집단 망구로 청구로서 그 임목 소유자가 이 법 임목부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은 것을 말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임목 보존 등기하면 먼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해야 돼. 동그라미 2번 임목 등록원부. 자, 쭉 보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라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우리 자동차도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해야 자동차 저당권 등기 가능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양거는 2번 그 별개의 독립부동산 기억하고 독립부동산 임목 보존 등기하면 땅과는 독립된 부동산이죠. 자, 동그라미 1 임목 매매에서 자, 죽었죠?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다, 의지한다. 임목도 법에 의해서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자, 따라서 독립부동산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만자 넣죠. 임목만을 양도하거나 임목만으로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임목저당. 우리 민법 시간에 잠시 했어요. 산림조합에다가 임목 재편하는 게 저당권이죠.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자는 그 임목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산림조합법에 공제 포함해서 임목에다가 보험을 들어야 저당권 성립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임목은 소유권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임목은 이제 소유권으로 매매 계약할 수 있고 저당권으로 설정 계약을 중개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5번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같이 갑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 공장이에요. 우리 강의실 공장하죠. 우리 합격자 만드는 공장이잖아. 그럼 책상, 의자 이런 막 원료품이 많잖아요. 원료품이 동산이 만약 100개다. 100개니까 소유권이 100개가 돼야 되잖아.
이걸 갖다가 재단으로 딱 만들어서 공장재단 만들면 공장재단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00개의 동산을 다 합쳐서 그럼 이 한 개의 부동산에 자 저당권 등기할 소유권 등기도 가능하고 자 광업재단이 개념 갑니다. 자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광업권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비들, 뭐 리어커, 삽 이런 것들 및 이에 부족하는 삽 여러 설비로 구성된 일단의 기업 재산으로 구성합니다. 자, 이건 기억하죠.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 효력은 소유권 보존 등기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지 않으면 자, 광업재단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조심할게. 광업재단을 중개해야지 광업권 중개를 못해요.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이야. 광업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 양가로 이번에 이제 별개의 독립부동산이 됩니다. 독립부동산. 광업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예.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소유권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밖에 못해요. 자, 다음 페이지 6번. 공장재단도 똑같아요. 공장재단도 광업재단하고 똑같습니다. 자, 첫째 줄만 읽어보죠. 공장재단도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된 일단의 기업재단이 됩니다. 자, 똑같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양걸 이번에 별개의 부동산이야.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 공장재단도 소유권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시고 자, 그럼 우리 이제 오른쪽에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요건 나중에는 좀 많이 외워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이해될 만한 건 안 보죠. 자, 왼쪽이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들 자, 양거리 법정 중개대상물일 것 5개 토건 입광공 토건 입광공 이게 아닌 것은 중개대상이 아니야. 일단 토건 입광공 다음 양거리는 사유물 개인 소유물만 중개할 수 있어. 국공유는 중개 못합니다. 개인 것. 동그라미 1번 공법상 제한 있는 중개대상물도 개인 소유라면 중개할 수 있어요. 이해해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 가능해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건물도 가능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사도, 사유, 개인의 하천도 가능합니다. 왜? 개인의 소유물이니까. 그 다음 2번 사법상, 민법상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중개대상이 돼요. 왜? 개인 소유물이니까. 예컨대 경매 목적이 된 주택 가능해요. 감유된 건물,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토지, 가처분 등기된 아파트도 제한은 있지만 중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양가로 3번 중개가 개입이 가능해야 돼. 즉 법률행위 계약만 가능합니다. 법률 규정은 안 돼.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권리별성 변동하는 거죠. 예컨대 매매계약, 지상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가능하죠. 근데 그 밑에 오른쪽이요. 동그라미 1 법률 규정으로 권리 변동하는 경우는 중개를 못해요. 이건 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법률 규정. 예컨대 상속, 경매, 법정지상권 이런 것은 중개 못합니다. 다음 2번 성격상 개입 여지가 없다. 이퀄 저거 이거는 무상입니다. 무상 공짜 계약은 중개를 못해요. 우리는 중개업은 보수받아야 되잖아. 공짜는 중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정의역 계약, 기부, 체납은 공짜니까 중개를 못해요. 그러나 나머지 표시 상속을 받은 아파트는 이미 상속을 받은 아파트니까 중개할 수 있어요. 또 경매에서 낙찰받은 토지는 경락을 받았으니까 중개 가능해요. 또 정의를 받은 주택도 이미 정의를 받았으니까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자, 밑에 이제 중개대상의 권리
그 왼쪽에 이제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는 것. 자, 객체가 이제 부동산이 객체가 되어 중개합니다. 첫째, 소유권, 소유권 중개할 수 있죠. 자, 그 밑에 저당권 중개할 수 있죠.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환매권도 매매니까 중개 가능해요. 다음, 용익 물권 3개 적어보죠.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계약 등기 중개할 수 있어요. 다음, 부동산 임차권 계약. 다음, 가등기 담보권 계약도 물권이니까 중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닌 것. 자, 동산 동그라미 치세요. 동산 질권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X 안 돼요. 상속권도 계약이 아니잖아. 법률 규정 X. 자, 영업권도 자 이꼴 적으세요.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권리금이니까 부동산이 아니죠. X. 다음, 분묘 기지권은 법률 규정 X. 대토권 아까 했죠? 대토권, 입주권 X입니다. 자, 바로 밑에 좀 외우죠? 점유권, 법률 규정 X. 유치권도 법률 규정 X.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도 법률 규정으로 X 안 돼요. 점유권 X, 유치권 X, 법정지상권 X, 법정저당권 X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통 한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예요. 자, 그러면 다음 우리 기출문제 한번 보죠. 자, 1번 문제는 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지워버리고 자, 그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르라. 꼭 한 문제가 나와요. 용어. 자, 기업 나왔네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공은 이 법이죠. 이 법이 바로 공인중개사법.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이다. 정확하죠.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뭐 개업한 자 그럼 X요. 개업 안 해도 안동시청에 가서 개설 등록만 하면 개공입니다. 다음 2번 소속 나왔죠. 소속은 고용이 된 사람이죠.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은 우리 회사죠. 회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가가 포함된다. 포함에 동그라미 치세요.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자, 수행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자,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 고용 나왔죠. 고용이 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공은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고 수행할 수도 있어요. 다음 리얼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나왔네. 1회 임대차 계약 중개하고 보수받은 사실만은 1회니까 중개는 되지만 중개업은 아니죠. 중개업은 아닙니다. 사실만은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확해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전부 맞는 지분이에요. 답이 O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오른쪽 3번이 원래 문제네. 보죠. 용어 설명으로 틀린 것. 03 1번 중개. 자, 중개란 중개 대상물 토건입 광공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자, 채권계약 3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물권계약 그 밖의 권리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나와야죠.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개는 둘이 사이에 알선 소개하는 겁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이죠. 개업 사무소 개설 등록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정확 군더더기 한 게 없잖아요.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자, 3번 중개업자 나와서 업은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의뢰 보수 나와야죠.
일정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업이 바로 계속성 반복성이죠. 4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네요. 해당한다 또는 포함한다. 잘 기억해야 돼. 법인의 임원 사원, 즉 법인의 전무이사, 상무이사로서 중개사인 자는 소공에 해당합니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중개보조원, 일명 실장이죠. 실장. 중개보조원은 자 줄었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게 나와있죠.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로서 그러면 소공이야.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에 소속이 되어 개공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확합니다. 보조하는 자. 수행 그러면 X죠. 자, 4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틀린 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러면 소공인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을 보조하는 자는 소속이죠. 소공이다. 항상 소공이 나오면 수행 또는 보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조원은 자격이 없으니까 수행은 못하고 단지 커피만 타야 돼. 보조만 해야 됩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사원 같은 말 임원 주식에서는 임원이라 그랬고 한 명의 사업자에서는 사원이라 그래. 보통 우리 일반 사원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간부급이야. 간부 이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소속이죠.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3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러면 업인의 업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 같은 말 계약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중개업이네요.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 즉 사채업자의 알선에 부수와 이루어지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이렇게 되죠. 사채업자가 주된 업자고 자격증 없이 절당권 설정 중개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반 처벌된다. 그 판례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는 무등록 중개죠. 거래 당사자에게서 조심해야 돼. 단지 보수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 보수 받았어 안 받았어요? 예, 안 받았죠? 그럼 중개업이 아니야? 예, 업이 아니죠. 무등록 중개는 했지만 업이 아니니까 처벌 안 된다는 거야. 공인중개사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수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3반 처벌 안 받아요. 보수를 받았다면 처벌받죠. 일단 5번 거래 당사자 간에 지역권 설정과 취득. 지역권은 물건이잖아.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이것이 출제가 돼요. 여기까지 해서 한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가 나와요. 네, 여기까지가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장에 공인중개사 제도 가도록 하죠. 이제 시험 치러 갑니다. 네, 좀 쉬었다 하죠.